네, 국어 공부 또 시작합니다. 자, 창비 출판사입니다. 자, 창비 출판사 53쪽. 여러분 자습서 53쪽에 자, 황석영 님의 삼포 가는 길 현대 소설. 자, 소단은 미리 보기를 먼저 다룹니다. 자, 중요한 부분. 자, 제재 연구를 먼저 봅니다. 제재 연구. 자, 이 작품 삼포 가는 길은 실제로 삼포는 실제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지명이 아니고 소설 속에서 허구적으로 설정된 지명입니다. 삼포 가는 길은 1970년대에요. 이 작품 배경이. 자, 산업화가 한창 진행되는 과정에서 고향 잃고 떠도는 사람들의 삶을 그려내고 있다. 길에서 우연히 만난 세 인물은 자, 떠돌이 노동자, 그다음에 술집 작부 등 고향을 떠나 타지를 떠돌며 고달픈 삶을 사는 뜨내기들인데, 이들은 함께 걸어가던 중 서로를 이해하고 깊은 정을 나누는 사이가 된다. 이 과정에서 자, 등장인물들이 다 소외된 계층입니다. 소외된 계층에 대한 작가의 따뜻한 시선이 드러난다. 자, 삼포는 산업화 과정에서 공동체적 삶이 어떻게 해치되는지를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공간으로 볼 수 있다. 자, 황석영 작가의 작품입니다. 자, 밑에 핵심 정리가 봅니다. 자, 단편이고 사실적 그리고 현실 비판적입니다. 산업화 과정에서 상실되는 공동체적 정서에 대한 비판이 있어요. 자, 시간적 배경 1970년대 겨울이고 공간적으로 시골길, 그 다음에 이들이 기차 타기 위해서 가는 곳이 감천역입니다. 주제, 급속한 산업화 속에서 고향을 상실한 채 떠도는 소외된 하층민이 겪는 애환이 작품의 주제입니다. 자, 특징. 자, 길을 가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중심으로 길 걸어가면서 서로 얘기를 나누고 하는 과정에서 사건이 전개됩니다. 자, 70년대 사회 현실에 대한 황석영 작가의 비판 의식이 드러나 있어요. 이 작품은 자,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자, 서술자와 시점을 봅니다. 소설에서 이야기 전달해 주는 일은 서술자라는데, 서술자가 어떤 위치에서 이야기하느냐에 따라 양상이 달라진다. 서술자가 인물이나 사건을 바라보는 위치나 관점에 따라 시점이 달라지는데, 크게는 작품 속에 등장인물인 나가 들어있으면, 서술자가 작품 속의 등장인물이면 1인 시점이 되고, 물론 1인칭에도 주인공이 있고 관찰자가 있죠. 또 작품 밖에 있는 서술자가 이야기를 전개하게 되면 3인칭 시점이 되고, 전지적 작가 시점과 작가 관찰자로 나뉘죠. 자, 황석영의 삼포 가는 길은 전지적 작가 시점입니다. 자, 전지적 작가 시점인데 뒷부분으로 갈수록 좀 은근히 정씨의 시점, 정씨를 중심으로, 정씨가 생각하는 것, 정씨의 생각 중심으로 인물 시점 비슷하게 진행되는 문장들도 있어요. 자, 갈등 봅니다. 자, 소설에서 인물 내면의 욕망이나 또는 인물 간의 욕망이 서로 충돌하는 것. 그럼 인물 내면의 욕망이면 내적 갈등이 되겠고, 자, 인물 간의 욕망이 충돌한다면 인물 간의 갈등이 되겠죠. 사건을 전개시키고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힘이 된다. 갈등이 전개되고 해소되는 양상을 통해 소설의 주제가 드러나며 독자들은 재미, 감동, 교훈을 얻을 수 있다. 자, 일반적인 이론입니다. 자, 작품 들어갑니다. 자, 발단 부분. 자, 처음에 나오는 등장인물 주목하기 위해서 네모칩니다. 영달, 떠돌이 노동자입니다. 영달은 어디로 갈 것인가? 이 사람 목적지가 없어요. 궁리에 보면서 잠깐 서 있었다. 새벽, 겨울바람이 매섭게 불어왔다. 황량하죠? 쓸쓸합니다. 밝아오는 아침 햇빛 아래 헐벗은 들판이 드러났고, 곳곳에 얼어붙은 시냇물 웅덩이 반사되어 빛을 냈다. 바람소리가 먼 데서부터 몰아쳐서 그가 서 있는 하늘을 베면서 지나갔다. 자, 차가운 겨울바람이 불어오고 있어요. 가지만 남은 나무들이 수십여 그루씩 들판가에서 바람에 흔들렸다. 자, 주로 자, 영달의 상태와 영달이 처해 있는 상황 배경을 제시해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어떻다? 자, 정리해봅니다. 목적지 정하지 못하고 있는 영달, 그가 접하고 있는 황량한 현실을
배경으로 제시해주고 있어요. 자, 나 문단 갑니다. 그가 영달이가 넉 달 전에 이곳 공사판을 찾아왔을 때는 가을이었어요. 한참 추수기에 이르러 있었고 이미 공사는 막판을 향해 가고 있었다. 곧 겨울이 오게 되면 여러분 경험이 없죠? 겨울에는 그 막노동판의 일들이 다 중지게 됩니다. 추워서 겨울이 오게 되면 공사가 새봄으로 연기될 테고 오래 이곳에 머물 수 없으리라는 것을 그런 진작부터 예상했던 터였다. 예상을 다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겨울이 닥치자 현장 사무소가 문을 닫았고 영달이는 일하면서 밥집에 한바라 갑니다. 한바 공사판에 있는 식당이에요. 한바 그 밥집에서 밥 먹을 때 우리는 보통 식당 가서 돈 내고 밥을 먹죠. 근데 공사판은 장부를 달아놓고 계속 먹고 월급 나오면은 그 밥값을 치르고 합니다. 자, 그 밥집에 아직 돈을 치르지 못한 거야. 밥집에서 돈을 치르지 못하니까 달아날 기회만 노리고 있었다. 자, 해서 공사가 중단됐고 영달이는 밥값 떼먹고 도망가려고 합니다. 자, 뒤에 나오는 누군가가 곧 정씨입니다. 밭고랑을 지나 걸어오고 있었다. 해가 떠서 음지양지 구분이 생기자 언덕의 그림자나 숲 그늘로 가려진 곳에서는 응달이죠. 그늘진 곳에서는 흙이 부서지는 버석 이런 소리가 들렸으나 해가 쪼인 곳 양지 바른 곳에서는 햇살바다 녹기 시작해서 붉은 흙이 질척해 보였다. 다가오는 사람이 숲 그늘을 벗어났는데 신발 끝에 벌겋게 붙어 올라온 진흙 뭉치가 걸을 때마다 신발 뒤로 몇 점씩 흩어지고 있었다. 자, 그는 길가에 우두커니 서서 담배 태우고 있는 영달이 쪽을 보면서 왔다. 그 정씨입니다. 그 정씨는 키가 훌쩍 크고 영달이는 짝달막했다. 그 정씨는 팽팽하게 불어오른 맹꽁이 배낭을 한쪽 어깨에 느슨히 걸쳐매고 머리에는 개털 모자를 싸구려 모자 개털 모자를 귀까지 가려 쓰고 있었다. 자, 해서 정씨의 외양을 이렇게 묘사했어요. 겉모습을 묘사했습니다. 정씨 소개. 자, 이어지는 것 중략 부분 줄거리 봅니다. 영달 드디어 이제 튀게 됩니다. 영달 공사가 중단되자 밀린 그 밥값을 주지 않고 달아났다가 이렇게 정씨를 만납니다. 자, 정씨는 어떤 인물이냐? 자, 이 작품에 등장하는 정씨, 영달, 백화 중에서 이 정씨를 향해 서술자가 정씨 중심의 서술을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상대적으로 비중이 높은 게 정씨입니다. 또 제목인 삼포 역시 작중인물 정씨의 고향으로 설정되어 있어요. 정씨 교도소에서 나와 고향인 삼포로 가고 있다. 자, 삼포가 정씨의 고향. 함께 길을 걷던 그들은 국밥집에 들르고 이 국밥집에서 술 시중 들던 백화라는 여자가 도망친 얘기를 듣게 된다. 자, 그 사연을 밑에 봅니다. 자, 정씨가 말을 건네고 있어요. 작년 겨울에 어디 있었어? 자, 이렇게 국그릇을 내려놓고 정씨가 묻자 영달이 언제요? 하고 나서 작년 겨울이라고 재차 정씨가 말하자 껄껄 웃기 시작한다. 뭔가 작년 겨울에 영달이는 대전에 있습니다. 대전에서 사귀던 여자 생각이 또 나고 해서 이런 반응을 보인 겁니다. 좋았지. 정말 대전에 있었습니다. 옥자라는 애를 만났죠. 그땐 공사장에서 별 볼 일도 없었고 뭐 크게 어려운 일이 없었다는 얘기. 노임 임금도 실했어요. 실했다 좋았다는 얘기입니다. 자, 크게 어려움 없었고 돈도 잘 받았다는 얘기. 그러면 살림을 했군. 자, 부정하지 않죠. 의리 있는 여자였어요. 살림 살았다는 얘기야. 애도 가질 뻔. 지난번에 내가 이제 실직을 하게 되자 돈이 없죠. 자, 둘이 가난하게 살다가 이렇게 서로 다짐을 했어요. 돈 모으면 모여서 살자. 이거 가로칩니다. 자, 영달과 옥자가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서울로 옥자는 식모 자리를 구해서 떠나갔죠. 하지만 자, 우리 같은 떠돌이가 그런
언약, 약속 따위, 돈 모으면 모여서 살자 이런 약속 따위를 지킬 수가 있나요? 하면서 좀 자기 비웃음적인 자조적 말을 합니다. 밤에 혼자 자다가 일어나면 그 애 옥자 때문에 남은 밤을 꼬박 새우는 적도 있습니다. 해서 여전히 옥자를 그리워한다는 겁니다. 자, 정씨 흐려진 영다리의 표정을 무심히 쳐다보다가 창밖으로 고개를 돌리고는 조용하게 말했다. 뭔가 영다리가 마음이 아프고 하니까 위로를 해줘야 되겠죠. 아, 그래요. 사람이란 곁에서 오랫동안 두고 보지 않으면, 즉 안 보면 저절로 잊게 되는 법이요. 당신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 그래요. 라고 위로를 해줍니다. 자, 그 다음 이어지는 거. 자, 밥 먹으러 들어왔는데 이때 집 뒤 울타리 안에로 나갔던 뚱뚱보 여자가 호들갑을 떨면서 돌아왔다. 아유, 어쩌나 눈이 올 것 같아. 하늘에 먹구름이 끼고 바람이 부는군. 이놈의 두상이 꼴에 뭔가 이 집에서 일하던 어떤 남정네인데 이 뚱뚱보 여자가 좀 비하하면서 어떤 사람을 지칭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보통 얼굴을 보기 싫은 사람한테 저 화상 좀 봐라 뭐 이러잖아요. 비슷하게 이 두상, 이놈의 인간이 크게 마음에 썩 들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그 꼴에 도중에서 가다가 말고 돌아올 게 분명하지. 무슨 말이냐? 이 집에서 술집인데 저 백화가 도망갔어요. 그 백화를 잡으러 어떤 남정네가 따라간 겁니다. 백화 잡지 못하고 도중에서 올 게 분명해 라고 투덜거립니다. 정씨 뚱뚱보 여자의 계속될 수다를 막았다. 이렇게 월출까지는 몇 리요? 자, 월출 동그라미 칩니다. 일단 정씨는 자기 고향 삼포로 가기 위해서 기차를 타러 가야 되는데 월출에 기차역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1차 목적지가 정씨는 월출이었어요. 궁극적인 목적지는 어디다? 삼포. 월출까지 가서 기차 타고 삼포로 가려고 했던 것인데 한 60리 돼요. 버스는 있나요? 오후에 2대쯤 있지요. 네, 2년을 멱합니다. 딱 잡아갖고 막차로 돌아올 텐데 누가 이놈의 두상이 백화 잡으면 막차로 돌아올 텐데라는 얘기죠. 참 어디들 가시오. 영다리가 말하기를 바다가 보이는 데까지. 바다? 그럼 멀리 가시는군. 자, 그러자 이들의 행선지를 물어보는 이 뚱뚱보 아낙네의 의도가 있어요. 요 큰 길로 가실 거유? 라고 물어봅니다. 왜냐하면 큰 길로 갈 것 같으면 뭔가 부탁을 하려고, 어떤 부탁? 백화를 잡아달라는 부탁을 하려는 거죠. 그래서 영달과 정씨의 행선지 동선을 확인합니다. 정씨가 고개 끄덕이자 이제 앞으로 다가앉습니다. 부탁을 합시다. 가다가 22쯤 되고 머리는 긴데 외눈 쌍꺼풀인 이 계집년을 만나면 케어봐서 좀 밝혀내서 좀 잡아오슈. 내 현금으로 딱 10,000원 내리다 라고 현상금을 걸었어요. 잡아오라고. 정씨가 빙그레 웃었다. 그냥 우스갯소리 여긴 거죠. 그런데 영달이 반응을 봅니다. 자신 있다는 듯 기사 좋게 대답합니다. 그렇게 하시오. 대신 데려오면 꼭 10,000원 줘야 합니다. 주다뿐이요. 여기서 하룻밤 푹 묵었다 가시구려. 오케이. 그들은 일어났다. 문 열고 나오는 그들의 뒷덜미에 대고 여자가 또 소리쳤어요. 강조 삼아. 그 애는 이렇게 생겼어요. 머리가 길고 외눈 쌍꺼풀이에요. 잊지 마시오. 라고 또 당부를 합니다. 해서 자, 여기까지 내용 보면은 밀링 바깥을 떼먹고 공사판을 떠난 영다리가 고향 삼포로 가는 정씨를 만나서 동행하던 중 백화를 잡아달라는 부탁을 받게 됩니다. 자, 전개 부분. 해가 낮은 구름 속에 들어가 있어서 주인은 누런 선글라스를 통해서 내다본 것처럼 뿌옇게 보였다. 자, 주위가 뿌옇게 보였다는 얘기는 찌뿌둥하고 이제 막 눈이 내릴 듯 저기압 상태라는 얘기죠. 바람이 읍내 신장로 새로 난 큰 길 한복판에서 회오리 기둥을 곤두세우고 있었다. 회오리가 막 불고 있어요. 그들은 고개 잡았고 신장로를 따라 올라갔다. 영다리가 담배 샀어요. 자, 들판 스치고 지나가는 바람 소리가 날카롭게 들려왔다. 자, 이런 식의 배경들이 다 하층민, 떠돌이,
막노동자들의 그 삶의 환경이 삶의 여건이 이렇게 열악하고 힘들다는 것이죠. 그들이 마을 외곽에 작은 다리를 건널 적에 성긴 듬성듬성 드디어 눈발이 내리기 시작하더니 허공에 차츰 흰색이 빡빡 가득 한 백색의 흰 눈이 가득 차진 겁니다. 한 20채 남짓 작은 마을을 지날 때쯤 해서는 큰 눈송이 이른 한방눈이 드디어 펑펑 쏟아져 내려옵니다. 눈이 아주 찰지어서 걷기에 그리 불편하지 않았고 아직은 미끌미끌하지 않다는 얘기죠. 눈보라도 포근하게 느껴졌다. 그들의 모자, 머리카락, 눈썹에 내려앉은 눈 때문에 두 사람은 갑자기 머리가 흰 노인처럼 변해버렸다. 도중에 그들은 옛날 고을 원님의 송덕비, 공덕을 기리는 비석입니다. 그 비석을 세운 비각, 이 비각은 자 비석 세우고 자 비석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위에 덮개 같은 거를 지어놓은 작은 집 모양의 것이에요. 비각 앞에서 눈이 펑펑 내리니까 잠깐 쉬어가기로 했습니다. 그 앞에 신장로가 두 갈래로 갈라져 있었다. 자, 두 갈래 가로칩니다. 함석판에 페인트로 쓴 이정표, 그 방향을 알려주는 표지판이죠. 자, 표지판이 있긴 했으나 녹이 슬고 벗겨져 잘 알아볼 수도 없었다. 여기 낭패네요. 어디로 가야 되는데 월천으로 가야 되는데 표지판이 안 보여. 있기는 있지만 글씨가 안 보여. 그들은 비각 처마 밑에 웅크리고 앉아서 담배를 피웠다. 자, 정씨가 하늘을 올려다보며 제기랄 이렇게 참 욕하는 건 아닙니다. 자, 정씨의 성품이 욕하는 성품이 아니에요. 감탄했다. 야, 그러면 눈송이 탐스럽기도 하다. 풍년 들겠네 하면서 그 감탄의 말을 합니다. 자, 영달 눈 오는 모양을 보니 근심 걱정이 싹 없어지겠는데. 자, 이렇게 또 동조합니다. 처음엔 기분도 괜찮았지만 그런데 이렇게 눈이 오다가는 눈이 이 정도로 오면은 길을 가는 게 쉽지 않겠는걸요? 하고 이제 걱정을 합니다. 까짓 거 가는 데까지 가고 내일 또 갑시다. 저기 누가 오는군. 자, 지금 두 갈래길에서 월촌역으로 가는 길이 어느 길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얘기를 주고받고 있었어요. 자, 누군가 와서 정보를 알려줍니다. 흰 두루마기, 중절모, 노인이네요. 조심스럽게 걸어오고 있었다. 노인의 모자챙과 접힌 부분에 눈이 팥빙수, 빙수처럼 쌓여 있었다. 자, 지기법입니다. 자, 정씨가 꾸벅 인사하면서 영감님 길 좀 묻겠습니다요. 물어오슈. 월출 가는 길이 아닙니까? 저 윗길입니까? 두 갈래 길 중에 어딥니까? 그러자 자, 이게 중요한 대목이에요. 윗길이긴 하지만 제 높은 고갯길이 있어서 아무래도 쉽진 않을 거야. 아마 교통도 두절 단절된 모양인데 자, 월출로 가는 길은 윗길이긴 하는데 지금 가기가 힘들다는 거죠. 자, 그러면 아랫길은요. 거긴 월출 쪽은 아닌데 고을 3개를 지나면 감천이라고 나오지. 여기서 이제 감천이 소개됩니다. 영다리가 묻기를 영다리는 월천이건 감천이건 뭐만 있으면 되는 거야. 삼포까지 가는 기차를 타면 되는 거죠. 그래서 물었어요. 이 감천에 철도가 닿습니까? 즉 철도역이 기차역이 있습니까? 라는 거죠. 닿다마다 그러면 감천으로 가야겠구만. 이제 목적지 1차 목적지를 바꿉니다. 월천에서 감천으로 바꾸게 됩니다. 정씨 인사를 하자 노인은 자, 눈이 가득 쌓인 모자를 위로 들어보였다. 자, 노인이 알려주는 정보에 의해서 1차 목적지가 월천에서 감천으로 바뀌게 됩니다.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 백화를 만나게 돼요. 길을 걷다 소나무 숲에서 우연히 백화를 만난 정씨 영달은 백화 또한 어디로 집으로 가는 중임을 알게 된다. 세 사람은 기차역이 있는 감천을 향해 동행하고 자, 몸을 녹일 겸 찾아둔 초가집에서 각자 살아온 내력을 이야기하면서 친해집니다. 자, 절정갑니다. 아직 초저녁이 분명한데 날씨가 나빠서인지 초저녁인데도 어두워질 것 같았다. 눈은 새하얗게 돋보였고 사방은 고요한데 나무 타는 소리만 들려왔다. 이 사람들이 몸을 녹이느라고 장작, 모닥불 같은 걸 태우고 있었어요.
감옥뿐 아니라 세상이라는 게 따지고 보면 다 고해, 고통의 바다 아닌가. 자, 정씨가 하는 말이에요. 정씨 감옥살이 했었죠. 자, 감옥살이도 고통스러운데 감옥에서 벗어나 이 속세에 나와보니 이 속세 인간 세상이 감옥처럼 고통의 바다, 고통을 겪는 곳이란 뜻입니다. 정씨는 이렇게 중얼거렸다. 자, 어둡기 전에 어서 가야지. 어디로? 감천으로 갑니다. 그들은 일어났다. 모닥불에 눈을 덮어서 끕니다. 어두워졌다. 새들도 둥지 찾아가고 있어요. 이때 영다리가 백화에게 묻습니다. 자, 관심이 좀 있어요. 영다리가. 그래, 이제는 어떡할 셈이요? 집에 가면. 백화 웃기만 했다. 이때 정씨가 말을 받아서 시집 가야지 뭐 하고 말을 툭 던집니다. 자, 백화가 받는 말. 시집은 안 가요. 이제 와서 무슨 시집이에요. 조용히 틀어박혀 집에 농사나 거들지요. 동생들이 많아요. 이런 데서 자, 백화 인생이 가난한 집에 동생들을 도와주느라고 이렇게 돈 벌러 객지에 나왔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백화의 고달픈 삶이 여기 암시됩니다. 사방이 어두워지자 그들도 이야기를 그쳤다. 어디에나 눈이 덮여 있어서 길을 분간할 수 없었다. 자, 뒤에 처졌던 백화. 자, 이 장면이 자, 좀 주목해 봅니다. 세 사람이 동행을 하고 자, 그 초가집에서 모닥불 피워놓고 얘기를 두런두런 살아온 내력을 얘기하면서 좀 친해졌습니다. 자, 백화가 길 가다가 자, 고랑에 빠집니다. 발 삐었는지 백화 꼼짝 못하고 신음을 합니다. 이때 영다리가 달려들어 싫다고 뿌리치는 백화를 엎습니다. 자, 영달의 마음이 따뜻하죠. 백화를 걱정해 줍니다. 백화는 영달 등에 엎이면서 말했다. 무겁죠? 미안해서 그러죠. 영달은 대꾸하지 않았다. 백화가 어린애처럼 가벼웠다. 자, 이게 누구의 느낌이죠? 영다리가 느끼는 느낌이죠. 그 등장인물의 내적 느낌을 쓰고 있으니까 이 작품은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이 되는 거죠. 자, 등이 불편하지도 않았고 어쩐지 가뿐한 느낌이었다. 영달이 느낌을 다 서술할 수 있어요. 전지적 작가. 아마 쇠약해진 탓이리라 그러고 생각하니 영달이는 어쩐지 대전에서 만나 사귀었던 함께 동거했던 옥자가 생각나서 눈시울이 화끈했다. 백화가 말하기를 자, 어깨가 참 넓네요. 한 세 사람쯤 없겠어? 라고 이제 가볍게 농담을 던집니다. 둘이 친해졌어요. 아, 대기 당신이 근수가 모자라니 체중이 가벼우니 그렇다고 이렇게 또 자, 표현은 거칠지만 그 따뜻한 마음에서 우러난 표현을 합니다. 이러면서 가까워진 거죠. 자, 그래서 자, 위에 잠시 한번 다시 올라가 봅니다. 자, 감천으로 가는 길에 백화를 만났고 또 세 사람이 같이 걸어가다가 백화가 발이 삐게 되죠. 자, 이 발이 삐는 사건이 누구와 누구? 백화와 영다리 사이에 인간적 유대감, 친밀감을 더 가깝게 만들어줍니다. 자, 그걸 확인하고 그 다음에 그들은 7시쯤에 드디어 감천읍내에 도착. 마침 시장이 섰다가 파장이 든지 섰었는지 파장 시장이 끝난 뒤인데도 흥청대고 있었다. 전 부치는 냄새, 고기 굽는 냄새, 곰국 냄새 풍겨왔다. 영단은 이제 백화를 제 옆에서 부축하고 있었다. 그냥 내려놓지 않고도 계속 부축해주고 있습니다. 자, 따뜻한 배려, 정서적 유대감을 볼 수 있어요. 팔을 디딜 때마다 여자가 얼굴을 찡그렸다. 아직도 통증이 있는 거죠. 정씨가 물었다. 자, 어느 방향이요? 전라선이에요. 나는 호남선인데 자, 전라선 호남선 방향이 다릅니다. 차비 여비는 있어? 그러자 군용차를 사정해서 타고 가면 돼요. 그냥 뭐죠 이게 히치하이킹이라나 자, 군인들이 타고 다니는 차를 부탁해서 타고 가면 된다. 라는 식으로 말을 했는데 차비가 없다는 거죠. 간접적으로. 자, 그들은 장터 모퉁이에서 아직도 따뜻한 온기가 남아있는 팥시루떡을 자, 팥시루떡 미수초보입니다. 사 먹었다. 그런데 백화가 도움을 받았죠. 백화가 자기 몫에서 절반을 떼내서
영다리에게 내밉니다. 자, 고마운 마음을 표시한 겁니다. 또 마음이 더 가까워졌어요. 더 드세요. 날 얻고 왔으니 기운이 배나 들었을 텐데 하고 감사 배려의 말을 합니다. 자, 역으로 가면서 백화 말하기를, 자, 이걸 봅니다. 어차피 갈 곳이 정해지지 않았다면 우리 고향에 함께 가요. 자, 정씨를 향해서 말했을까? 영다리에게 말했을까? 영다리를 향해서 말한 거죠. 자, 함께 가자는 겁니다. 내 일자리를 주선해 드릴게 라고 함께 가기를 제안합니다. 자, 영다리 반응이 어떨까요? 자, 옆에서 정씨가 거들어줍니다. 나야 삼포로 가는 길이지만 영달 그렇게 하지. 정씨도 이렇게 같이 권유했어요. 자, 이제 영달이 어떨까요? 흙이 덕지덕지 달라붙은 신발 끝을 내려다보며 아무 말이 없었다 밑줄. 이게 내적 갈등이죠. 백화가 마음에 들기도 하고 또 어디 가든 뭐 일해서 먹고 살면 되니까 같이 갈까? 그러다가 또 스쳐가는 생각에 옥자 생각도 나겠죠. 자, 그러면서 망설입니다. 대합실에서 정씨가 망설이는 영다리를 한쪽으로 끌고 가서 속삭였어요. 차비 있어? 빠듯하게 됩니다. 비상금이 한 1,000원쯤 있으니까. 어디로 가려고? 일자리 있는 데면 어디든지 가죠. 자, 이 사람은 이제 일자리가 중요해요. 자, 스피커 안내소리 웅얼. 정씨는 백화 쪽을 보고 나서 같이 가시지. 내 보기엔 좋은 여자 같군. 아, 그런 것 같아요. 인정. 아, 또 하루. 자, 이 백화랑 인연이 닿아서 말뚝박고 살게 될지, 둘이 정착해서 함께 살지, 사람 인연이 다 그런 거지. 이러면서 권유합니다. 이런 때 백화랑 같이 살면서 아주 뜨내기 신세를 청산해야지 라고 적극 권유를 하죠. 영달이 시무룩해져서 자, 스테이션 그 기차역 밖을 멍하니 내다보았다. 백화는 뭔가 수군대고 두 사람을 불안한 듯 지켜보고 있었다. 영다리가 말하기를, 어디 능력이 있어야죠. 능력 동그라미. 경제적 능력이 부족해서 백화를 책임지기가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포기하려고 합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나랑 삼포에 같이 가실라우? 어쨌든 하고 자, 백화 따라갈 거냐? 아니라면 삼포에 가자라고 했는데 백화 쪽은 아니고, 자, 삼포는 아직 그 확답을 안 했어요. 이런 상태에서 영다리가 500원짜리 2장을 자기 비상금 전부죠. 자, 꺼내서 저 여자를 보냅시다. 그 백화 제안을 거절하기로 결정합니다. 영다리는 자, 기차표를 사고 삼립빵 2개와 찐 달걀을 샀다. 누구에게 주려고? 백화에게 주려고 하는 거죠. 영다리의 백화를 향한 따뜻한 인간애가 담겨 있어요. 백화에게 말했다. 우린 뒷차를 탈 텐데 잘 가슈, 잘 가라. 거절의 뜻을 전합니다. 영다리가 내민 것들을 받아진 백화의 눈이 붉게 충혈되었어요. 자, 고맙기도 하고 아쉽기도 한 거죠. 그 여자 더듬거리며 물었다. 아무도 안 가나요? 같이 안 가나요? 자, 재확인합니다. 우린 삼포로 갑니다. 자, 영다리가 삼포로 확정 짓진 않았지만은 정씨에 의해서 삼포로 이제 규정이 됩니다. 거긴 내 고향이요. 영다리 대신 정씨가 말했다. 영다리가 뭐 아니다라고 반대하진 않죠. 자, 사람들이 개찰구로 나가고 있었다. 백화가 진보다리 들고 일어섰다. 정말 잊어버리지 않을게요. 고마워합니다. 백화 가다가 다시 돌아왔어요. 돌아온 백화 눈이 젖은 채로 웃고 있었다. 자, 그러면서 하는 말. 제 진짜 이름은 백화가 아니에요. 본명은요 이점례예요. 그래서 그동안 가명을 썼던 거죠. 이 가명 자체는 심리적 거리감이 이렇게 좀 거리감이 멀다라는 거고, 자, 본명을 쓰는 것은 정서적 유대감이 깊게 형성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 진심을 드러내는 의미에서 자기 본명을 말했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열어놨습니다. 자, 여자 뛰어나갔다. 잠시 후에 이제 빠이빠이 기차는 떠나게 됩니다. 자, 서로 간의 진심을 확인한 것이죠. 자, 결말 부분. 그들은 1시간쯤 잤다. 눈발. 기차는 늦게 도착합니다.
밤차 타려는 시골 사람들이 의자마다 가득 차 있었다. 말없이 담배를 피웠다. 먼 길 걷고 눈을 붙였더니 더욱 피로해졌던 것이다. 영다리가 혼잣말로 쳇 며칠이나 긴디나. 자, 계속 백화를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뭐라고? 백화라는 여자 말이에요. 저런 애들 시골에서 도시로 나와서 좀 경험을 했던 애들 시골 돌아가서 한 사나흘도 시골 생활 못 배겨나요? 라고 백화를 걱정도 할 겸 하면서 투덜거립니다. 사람 나름이긴 하지만 하긴 그럴 거요. 요즘 세상에 1, 2년 안으로 인정이 휙 변해가는 판인데 해서 자, 세상 변화가고 사람 마음도 알 수 없는 자, 그러한 유동적인 그런 당시 시대 상황을 비판적으로 보는 인식이 담겨 있습니다. 자, 이때 이제 두 번째 노인이 등장합니다. 첫째 노인은 자, 월천에서 감천으로 1차 목적지를 바꾸게끔 했죠. 자, 두 번째 정보 전달자 노인이 등장합니다. 자, 정보를 전달해주는 역할의 노인이 두 명 등장하는데 두 번째 노인입니다. 두 사람의 행색, 무릎 위에 배낭을 눈여겨 살피더니 말을 걸어갔다. 어디 일들 가시오? 고향에 갑니다. 어디요? 산포입니다. 아, 알지. 우리 아들놈이 거기서 도저는 불도저를 듭니다. 그 땅을 고를 때 쓰는 큰 그 트럭 같은 거 있죠. 불도저를 끄는데 산포에서 불도저를 끈다? 그럼 뭔가 좀 개발되고 있다는 얘기죠. 도로를 닦는다거나 길을 만드는. 그러자 정씨가 산포에서요? 자, 산포는 섬인데 그게 공사 벌일 때는 됩니까? 고작해요. 고기잡이는 하고 감자나 매는 데인데 고기잡이 감자 반농 반어의 섬입니다. 산포가 옛날에. 어허, 이 사람 참 너무 모르네. 몇 년 만에 가는 거요? 10년이요. 자, 노인은 그러면 그렇겠다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럴만도 하다. 말도 말아요. 거긴 지금 육지야. 섬이 아니고 육지야. 바다에 방죽을 쌓아놓고 트럭이 수십 대씩 도로 실어 나른다고. 자, 거긴 지금 육지야. 걸어줍니다. 뭐라 그러죠? 옛날에 섬이 10년 만에 육지로 변했으니까 뽕나무 밭이 푸른 바다로 변했다. 그 정도로 큰 변화가 있다. 상전벽해라고 씁니다. 상전, 뽕나무 밭이 벽, 푸를 벽자, 해, 바다 해자, 상전벽해, 세월이 흘러 어떤 장소가 크게 바뀌는 것을 뜻합니다. 뭐 때문에요? 낸들 하나 뭐 관광 호텔을 여러 채 짓는다면서 복잡하기가 말할 수 없네. 동네는 그대로 있을까요? 아이, 그대로가 뭐요? 맨 천지에 공사판 사람들에다가 장까지 들어섰는 걸. 자, 이렇게 산업화 도시화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나룻배도 없어졌겠네요. 바다 위로 신장로 이렇게 연육교죠. 그 육지에서 섬으로 다리가 낮은 겁니다. 나룻배는 뭐했어? 옛날 얘기하고 있네. 허허, 사람이 많아지니 변고지. 사람이 많아지면 하늘을 잇는 법이거든. 그래서 자연의 이치 같은 게 다 사라진다는 거죠. 해서 이 말 속에 자, 노인이 산포가 도시화되고 산업화되는 것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말이 실린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결말에서도 마지막 부분입니다. 작정하고 벼르다가 찾아가는 고향이었으나 정씨에게는 떠도는 소문마저 이렇게 낯설었다. 자, 영다리가 말했습니다. 잘 됐군. 거기 공사판이 많다는데 공사판 일이나 잡읍시다. 영다리는 아주 좋아합니다. 그때 기차가 도착. 우리의 정씨. 발걸음이 내키질 않았다. 전지적 작가 시점이죠. 그는 마음의 정처 동그라미입니다. 자, 객지에 있을 때 마음의 정처가 자기 고향 산포였죠. 마음의 안식처 산포. 자, 그 마음의 정처 진정한 고향 산포를 방금 상실했기 때문이었다. 어느 결의 정씨는 자, 영다리와 똑같은 신셈일 줄. 자, 영다리는 자기 고향이 없다 그랬어요. 고향을 상실하고 정치 없이 떠돌아다녀야 하는 처지인 영다리와 같은 처지가 되어버렸다. 자, 요 부분을 자, 이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하나는 마음의 정처를 상실한 마음의 고향을 상실한 정씨의 내면이 원래 고향이 없다고 얘기한 영다리와 같은 상태가 됐다라는 거고, 또 앞으로도 목적지 없이 계속 떠돌아야 하는 영달과 정씨 앞으로의 삶을 암시하는 것이기도 하고. 자, 이제
정 씨도 이제 고향에 대한 애정, 애착이 그전과는 달라지겠죠. 그러면 영다리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때 기차가 눈발이 날리는 어두운 들판을 향해서 어두운 들판 미주치고 어두운의 동그라미 심입니다. 이 어두운이 누구의 내면 심정이다? 정 씨의 내면 심정과 동일한 것이 되겠죠. 어두운 들판을 향해서 달려갔다. 자, 마지막 부분이 정 씨의 심정 부분으로 서술됐어요. 그래서 3인칭 전지학 작가 시점인데 주로 자, 정 씨에게 초점을 두는 그런 서술을 한 겁니다. 자, 학습 활동 가봅니다. 자, 장소 이동을 축으로 정리해 봅니다. 자, 들판, 떠돌이 노동자 영달, 감옥에서 나와 고향 가고 있는 정 씨가 이 들판에서 만납니다. 그다음 국밥집. 자, 정 씨와 영달은 백화 잡아주면 살해하겠다는 제안을 그 뚱보 아줌마한테 받게 되죠. 그 다음에 소나무 숲. 정 씨와 영달이 백화를 만나 어디죠? 월촌으로 가는 길이 아니라 방향을 감천으로 바꾸어서 걸어가다가 소나무 숲에서 백화를 만나 세 사람이 동행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초가집. 세 사람이 모닥불 지펴놓고 녹이며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이래서 여기서 좀 많이 친해졌어요. 감천으로 가는 길에 백화가 발이 삐죠. 영달이 엮어가면서 인간적 유대감이 더 가까워졌어요. 감천역 대합실. 이제 백화 떠나고 영달과 정씨가 노인에게서 산포가에게 변했다는 소식을 듣고 영달이 정씨가 고향 상실감을 겪게 됩니다. 자, 밑에 이 부분 볼까요? 자, 세 인물 정씨, 영달, 백화. 세 등장인물의 공통점 정리해 봅니다. 고향을 떠나 객지, 타지를 떠도는 뜨내기 삶을 살아가고 있다. 다 고단한 처지의 인생들이다. 소외된 민중들입니다. 자, 이걸 봅니다. 등장인물이 함께 길을 간다. 어떤 의미일까? 자, 이 작품의 등장인물들 모두 고향을 떠나 떠돌고 있는 비슷한 처지에 놓여 있다. 길 위에서의 동행을 통해 자, 서로를 이해하고 미주십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교감을 나누게 된다 밑줄. 즉, 이 작품에서 함께 길을 간다는 것은 인물들이 서로 동질감, 유대감, 연대의식을 느끼게 되는 과정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것이다 라는 거죠. 자, 밑에는 자, 이쪽에 양보를 1번 봅니다. 영다리가 고향에 같이 가자는 백화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은 까닭을 한번 정리해 봅니다. 아까 능력 얘기했죠. 안정된 직업이 없이 정시 없이 떠도는 삶을 살고 있는 영달은 스스로 생각하기에 여자를 책임질 만한 그 경제적 능력이 없어 백화와 정착할 만한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했을 것이다라고 추정해 볼 수 있고, 또 하나 서울로 자, 옥자랑 약속을 해놨잖아. 자, 서울로 식모자를 구해서 떠난 옥자와의 약속이 생각나서 거절했을 수도 있죠. 이 정도 답을 제시하면 됩니다. 자, 이거 그냥 읽어보면 될 겁니다. 읽어보면 되고, 자, 이걸 볼까요? 자, 시점의 변화. 우리가 읽은 시점은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구성된 소설이었어요. 이제 자, 시점을 바꿔봅니다. 우리 나오면 1인칭. 자, 이건 대화 단표니까 관계없습니다. 똑같습니다. 1인칭에 3인칭은 이거 표현 다 쓸 수 있어요. 우린 고향으로 갑니다. 거긴 내 고향이요. 머뭇거리고 있는 나 대신 정씨가 대답했다. 즉 영다리를 서술자로 삼았어요. 1인칭 시점입니다. 사람들이 개찰구로 나가고 있었다. 백화가 일어섰다. 정말 잊어버리지 않을게요. 고마워요. 백화는 개찰구로 가다가 무슨 영문인지 다시 우리에게, 자, 우리 나오니까 1인칭이죠. 돌아왔다. 백화 눈이 젖은 채 웃고 있었다. 내 이름 백화가 아니에요. 이점녀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왜인지 내 눈시울이 뜨거워져서 백화를, 아니 점녀를 더 이상 볼 수가 없었다. 쳐다볼 수 없었다. 이렇게 1인칭 시점으로 바꿨어요. 자, 정리해봅니다. 자,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원래 돼 있었죠. 서술자가 작품 밖에서 등장인물의 심리, 행동, 모든 것을, 자, 전지의 뜻이 모든 것을 안다는 겁니다. 안다. 모든 것을 안다. 모든 것을 꿰뚫어보고 전달하고 있다.
반면에 보기는 1인칭 주인공 시점입니다. 전지적 작가에서 1인칭 주인공으로 바꿔봤어요. 그랬더니 작품 속의 인물인 나가 서술자입니다. 나 중심으로 서술하죠. 1인칭 주인공. 그래서 자기의 내면 심리, 주인공의 내면 심리를 보다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있으며 또 직접 말하는 느낌이 들어서 친근감이 더 가깝게 느껴지죠. 자, 밑에는 참고로 보면 되겠고. 자, 핵심 정리 봅니다. 단편소설. 자, 성격은 사실적이고 근대화 산업화 도시화라는 현실에 대한 비판적 인식이 담겨 있습니다. 현실 비판적. 자, 시간적 배경 70년대 겨울, 공간적 시골길 감천역 마지막. 자, 주제 급속한 산업화 속에서 무엇을 상실한 채 고향이죠. 고향을 상실한 채 떠돌아다니는 소외된 하층민의 애환을 담고 있어요. 특징 길을 가는 과정이죠. 길을 가는 과정에서 겪는 일들을 중심으로 사건이 전개됐다. 70년대 사회 현실에 대한 비판의식이 드러나 있다. 작품 짜임 정리합니다. 자, 8단부. 밀림 밥값 떼어 먹고 공사편을 떠난 영달이 어디로 가는 삼포로 가는 정씨를 만나 동행하게 되죠. 전개부 삼포로 가는 기차를 타기 위해 처음에는 월촌이었다가 감천으로 바뀌죠. 감천으로 가던 중 누구를 만난다? 백화를 만나죠. 세 사람이 동행하게 됩니다. 자, 절정. 자, 백화가 영달에게 호감을 느껴 자기 고향으로 가자라는 제안을 하고 영달이는 거절하고 백화는 떠나죠. 마지막에 결말. 한 노인에게서 이제 삼포가 공사판으로 변했죠. 공사판으로 변한 삼포 소식을 듣고 정씨 마음의 정처를 잃고 주저하게 됩니다. 자, 핵심 체크. 자, 길 위에서 변화되는 인물들의 관계. 자, X축을 봅니다. 시간이 쭉 흘러갑니다. 이에 따라 심리적 거리감은 점점 줄게 되죠. 거리감은 감소되고 인간적 뭐는 증가하죠? 인간적 유대감은 더 증가합니다. 인간 유대감 또는 연대감 해도 되겠죠. 자, 영달의 이야기를 듣고 옥자 얘기 듣고 나서 위로해 주죠. 위로해 주는 정씨. 발빈 백화를 업어주는 영달. 자기 몫에 무엇을 나눠주더라? 팥 시루떡이죠. 팥 시루떡 절반을 영달에게 나눠줍니다. 백화가 자신의 본명을 밝히죠. 이런 것이 인간적 유대감이 더 강화된다는 거죠. 자, 길에서 우연히 만난 영달, 정씨, 백화는 동행 과정에서 서로 살아온 이야기를 나누게 되고 서로에게 마음을 열고 가까워집니다. 자, 삼포의 의미. 실제 지명은 아니라 그랬죠. 과거의 삼포는 급속한 산업화 근대화에 의해 소외되어 힘겹게 살아가는 정씨가 다시 돌아가고 싶어하는 마음의 정처죠. 마음의 정처. 자, 뜬에게 살며 사는 정씨의 마지막 안식처로 설정되어 있었던 게 삼포였습니다. 그런데 노인을 통해 듣게 된 현재의 삼포. 산업화 도시화가 이 섬에까지 밀려들어 닥쳐서 황폐화되어 더 이상 정씨에게 위안을 줄 수 없는 것으로 변질된 것이죠. 그래서 정씨가 고향 상실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하여 최종적으로 밑에 정씨의 마지막 안식처에 대한 희망이 좌절됩니다. 누구처럼? 영다리처럼 계속해서 떠돌아다닐 수밖에 없는 하층민의 고단한 삶을 예고해주면서 암시해주면서 작품이 끝나죠. 물론 열린 결말입니다. 열린 결말. 자, 오늘 여기까지 황석영의 삼포 가는 길을 분석했습니다. 수고들 많았어요. 다음 시간에 또 봅니다.